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눈길을 더 줘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무게감 있게 오늘부터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삼성 E&A 실적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훈풍이 부는 오늘 자리에서 나온 실적입니다. 자, 오늘 나온 실적 보실까요?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시죠. 자,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6.2%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컨센은 상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연결 매출액 10조, 영업이익 8천억 전망되면서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 시장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5%까지 지금 상승하는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나왔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2시부터 시작되는 IR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오면서 전화 나오면 체크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적부터 여러 가지 오늘 봐야 되는 건데, 자, 정책의 바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봅니다. 정책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신속 처리를 이 대통령이 주문했다라는 데 기인해서 오늘 지주사 중심으로 정책에 힘있는 종목들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파워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요? 일단 지주사부터 정책 모멘텀 가진 것들 하나씩 이야기해 볼 겁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일단 지주사 이야기로 포문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뭔가 우리가 새롭게 볼 이슈는 아닌데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매력도 어느 정도라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놓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거의 1년 반 전부터 매년 연초만 되면 항상 거론이 됐던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계속 반복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차이점을 확인을 해야 되면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소각을 한다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소각을 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었던 그 계획들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국증권, 신영증권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KB금융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제가 약 1년 전부터 뭐 개별적으로 좀 추적을 몇 기업을 했는데 자사주 소각 기업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KB금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자사주 소각이 1조 그렇죠. 2천억 규모로 나왔네요. 네. 지주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주사는 자사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환원보다는 계열사가 돈을 잘 버냐 돈을 그렇게 못 버냐, 그러니까 잘 벌지 못하냐의 차이가 좀 큰 반면에 정책 모멘텀으로 간다면 저는 증권, 은행, 금융 쪽에서 KB금융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주사 쪽에는 이게 주주 환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쪽,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못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건 속상한 이야기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잡을 수 없는, 하지만 최근에 한화 돈 잘 벌었죠. HD현대도 돈 잘 벌었죠. 그리고 뭐 두산도 꽤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주사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중에 뭔가 하나를 딱 찝고 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저는 후발주자로서 지금 상대적으로 상방 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 지주사는 LS 쪽을 한번 바라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LS 괜찮은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이 대통령의 코멘트에서 L자로 시작하는 기업이라고 딱 집어서 언급된 쪽이 LS일 것이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든 극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그 이야기보다는 그냥 지주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아 보이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LS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는 다 잘라내고 가진 펀더멘털 자체 봤을 때 네. 매력도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주사 쪽도 한 축에 볼 수 있겠지만 종목 강한 쪽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쪽에 훨씬 더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사실 저희가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은 열었습니다만 오늘 탄력도를 본다면 STO, 디지털 자산 이쪽에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게 코스닥 쪽에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 단독 보도긴 하지만 3천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과 연결고리가 깊습니까? 네, 일단은 STO 관련된 법제화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미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지화 논의를 바로 이제 실시를 한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유동성들이 풀리는,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쪽으로 굉장히 유입이 빠르게 나왔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IT센 글로벌 비롯해서 뭐 다날, 더즌 다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5천에 대한 특별위원회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지에서 가장 앞세웠던 지금의 이 이벤트적인 이 법제화가 지금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 룰에 대해서도 사실 5% 룰에 대한 상한가 캡을 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낮췄지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도를 하겠다는 것에 우리는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이거 5%든 3%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룰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파급 효과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스타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접근해야 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더즌이나 아니면 헥토파이낸사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한동안 고점에서 낙폭을 굉장히 뭐 과대한 종목도 있고, IT센 글로벌처럼 금에 대한 이 금거래소의 지분이 워낙 많아서 워낙 가치가 높고서 이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진행되는 쪽도 있는데, 핵심은 IT센 글로벌을 중심에 두고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던,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저는 지금에 와서는 사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이러한 호재로서 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도 지금 저점에서도 이 모멘텀만으로도 저는 뭐 한 40-50%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꼽는다면 결제 플랫폼이냐 뭐 솔루션이냐 결제냐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빠지고 조정받은, 그러니까 자리가 매력적인 걸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거든요. 코나하이를 비롯해서 그렇게 연관성이 아주 뚜렷한 종목 아닌 종목들도 사실 18%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힌트보다는 그냥 강한 쪽에 오히려 더 붙어서 그런 이 시세를 다음 주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저는 세팅을 해놓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는 IT센 글로벌을 첫 번째로 저는 매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도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그럼 카카오페이도 대표님 스쳐가듯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밸류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도 같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은 또 괜찮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어서 오늘 22% 초강세긴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이제 이 밸류로 지금의 시장을 평가한다?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강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증권도 지금 실적에 우리가 따라서는 이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결제, 송금, 인프라 다수의 이용자 수를 이미 확보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구간 지금도 잡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김재순 본부장님도 지금 잡아도 된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실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손을 내밀까요? 일단 STO는 조각 투자이고 네. 이 조각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받침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성장을 하고 나라에서 밀어준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코스닥 3,000포인트가 간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코스피의 5,000포인트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라온 지수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3,000포인트를 가려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삼성전자의 역할을, 누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렵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뉴스 플레이가 가능한 테마 종목군들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뉴스들이 시장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것 같아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미리 올라온 상태에서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래일이라서 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종목을 압축을 해보면 안정성의 네이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카카오페이만은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제 대행 쪽에서는 단알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압축을 대장주 위주로 해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만 콕 집어서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네카오가 아니라 네. 네이버만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거래에 실리면서 실적도 기대되는 구간이니까 메리트를 더욱더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사실 네이버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 물론 기술력이 모자른다기보단 중국 플랫폼이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네이버 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라가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소버린 AI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였는데 어찌되었든 뭐가 됐든 지금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라기보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테마적인 뉴스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보단 결국 본질적으로 AI 쪽에서 뭔가 성과를 더 보여줘야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AI 반도체는 지금 1시 반 구간에 어떠한 시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으나 전망이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헤드라인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기도 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오늘 장중 흐름을 포인트로 잡고 대표님과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정말 단단한 오름폭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 1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폭 반납이 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서 삼전에 대한 메리트가 약화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헤드라인 계속 보고 있었던 증권사 20만 원 저평가라는 점에 여전히 포커스를 대표님 맞추고 되는 걸까요? 그 인텔하고의 연관성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뭐 18회 공정에서 이게 이나노 공정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근데 원래 인텔 주가를 보면 그동안에 또 이 가이던스도 좀 보수적이었지만 그동안에 $20대에서 원체 좀 반등을 많이 줬었어요.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뭐 정부의 지분 이슈 등등 많이 있었어서 이번에 하락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부는 여파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뭐 등등, 그리고 당연히 SK하이닉스 실적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의 흐름을 봐야지 뭐 당분간 지금에 있어서는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에 좀 더 힌트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주도력, 힘은 유지된다로 대표님 정의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이야기를 하나 풀어가 봤고요. 오늘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한다면 삼성전기도 궁금하실 듯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포인트도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붐 속에 삼성전기 실적 오늘 발표가 됐고요. 1시 반 조금
조금 전에 시작이 됐겠네요. IR 진행 중일 겁니다. 오늘 방향성이 오후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삼성전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본부장님 점검해 주세요. 뭘까요? 일단 MLCC의 힘은 확인이 됐고요. 많이 뻗어갈 수 있잖아요. 로봇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 전장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핵심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기도 사실 12만 원, 13만 원대에서 계속 허덕이다가 이제 어느덧 벌써 28만 원, 29만 원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올해 이제 2025년 최대 매출을 뛰어넘는 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야 하고 이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만한 확실한 명분들을 좀 내세워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산업의 확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나와주느냐 여부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겠다. 안 좋아서라기보단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에 많이 선반영을 시켜서 땡겨온 그런 그림이라 오늘 오히려 컨퍼런스 콜에서 흐지부지 마무리하게 되면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서 삼성전기는 조금 더 관망장세로 지켜보시는 게 지금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약간의 조금은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어서 지금 섣부르게 쫓아가시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키워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 삼성전기가 탑재될 재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로봇도 살짝만 점검을 본부장님 해주세요. 네.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강한 쪽에서는 에너지도 분명 나오고 장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힘도 강하게 확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기에서 우리가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볼 수 있듯 로봇에 대한 에너지도 진행 중이다. 놓지 말자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를 넘어서 진짜로 현대차에서 양산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하지만 이제 주가의 투자 관점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가 올해 들어와서 정말 쉼없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틀 정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최근 상승에 그냥 막 타오르기 하듯이 뛰어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버틸 수 없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으시면 저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로봇 쪽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제가 말하는 로봇은 자동차가 결합된 로봇주입니다. 단순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영업이익이 아직도 이 정도인데 이 기업의 시총은 왜 이렇게 높아? 그러한 기준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면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적으로의 가치 관점은 자동차 로봇이 결합된 기업 위주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리를 짧게만 하면 로봇을 볼 때가 아니라 조정받는 반도체 대장주격 종목을 활용할 때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략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움직임 가파르네요.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도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 쪽 볼 텐데요. 일단 헤드라인에 나온 태양광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머스크 CEO의 발언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 지주사 성격도 껴있긴 하지만 태양광 자체에 대한 메리트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움직이고요. CI홀딩스까지 동반해서 태양광종 시세가 나오는데 계속 봐도 될까요? 김성훈 대표님. 우리 신재생 태양광 이야기 오래 안 한 것 같습니다. 우주 태양광이라는 나름의 해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2, 3년 내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태양광을 다른 시각으로 조금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뉴스플레이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게 좀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냐면 네, 해주세요.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개발이 된 게 우주항공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그 호재가 저는 조금은 붙었고 그리고 3월에 있을 신사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왜냐면 현대차에서 지금 옮겨온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닥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레인보우였고 그리고 오늘 우주 관련 테마는 디버스 포럼에서 이 머스크가 했던 언급이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좀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주는 이제 이 태양광 쪽하고 이제 엇갈릴 경우는 굉장히 좀이 그늘이 있으면 차갑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꼭 이용이 돼야 된다. 이 언급이 오늘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것은 강력하게 이제 테마로서의 작용이지 당장은 실적에 대한 이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이어붙을 가능성이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지금 뭐 스피어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인공위성과 관련된 테마가 좀 더 강력한 테마가 붙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 태양광을 볼 때는 그래도 종목별로 OCI 홀딩스는 웨이퍼 쪽, 그다음에 HH현대 에너지는 실적 쪽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까지 펼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이 한 축이었다면 다른 쪽 원전, 특히 건설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건설 쪽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본부장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죠. 건설은 참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리포트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본부장님 건설 대표주의 강세 원전 덕이다. 계속 원전발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메리트 받아도 될까요? 일단 원전이 주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원전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원전의 현대건설이라면 삼성물산은 왜 오르는가요?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왔었던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토목 플랜트 이쪽에 대한 사업의 확장성을 띠게 되면 설계 시공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삼성 E&A까지도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다소 다른 날보다도 더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 지금 대형 건설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주 잔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주 잔고의 질이에요. 그러니 그냥 국내에서 아파트를 몇 채 더 짓는다 이런 개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원전 쪽의 사업의 수주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설주들이 데이터 센터를 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그 수주를 받아오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원전이 굉장히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에 독보적으로 원전주하면 현대건설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물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그러면 여기에 또 버금가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하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최근에 원전에 대한 수주 잔고의 질도 늘어났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잔고도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대신 건설, 건자재 이쪽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으로 대우건설 제시해 주시기도 했죠. 선별적으로 원전 쪽에서의 모멘텀 저희도 계속 갈 수 있는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에 오늘 대형 건설사가 잘 가는데 궁금한 부분은 한국전력일 것 같아서 이 점도 체크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원전 생태계 구성에도 지금 한국전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원전발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 건데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나 많이 빠지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JP모가는 원전발 모멘텀 이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 다 반납하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UA 원전 때 그때 공사 기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적자를 계속 보였었어요. 왜냐면 원래 이제 수익권이 좀 많다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근데 뭐 한국전력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한국전력이 외국계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또 이 레포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단기간에 또 한국전력이 이렇게 무거운데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 일정 부분 반응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은 당분간 이런 이슈 때문에 이 노이즈 때문이라도 다른 쪽에서 한전기술이니까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원전 쪽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에서 핵융합 관련 기업 상장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핵융합도 큰 틀로 보면 로봇에 나중엔 제가 봤기에는 탑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휴머노이드는 막판 끝판왕은 우리가 탈 수 있는 웨어러블 휴머노이드 로봇, 뭐 높이가 한 5m, 6m짜리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우주로 가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는 게 아니고 그 로봇을 탑재하게 돼서 움직임을 가할 거고, 그 힘을 가하려면 핵융합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서 원자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이 수혜를 또 지금 받는 거고 또 사무 자동화,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SMR이 꼭 필요하다. 이 논리로서.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전 이쪽이 또 로봇에 대해서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멘텀 핵융합 기업의 상장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모멘텀 기대해도 될까요? 조선주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거 큰 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 캐나다 장관 방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한화오션 중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조선업종 오후 기준으로는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나오션도 지금 1%대 상승폭에 머무르고 있고요.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이슈 자체의 무게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까요? 김대선 본부장님, 오늘 후반부로 갈수록 코스피 대형주의 힘이 좀 전반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에너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캐나다 잠수함 모멘텀으로 하나오션 움직일 가능성 열어놓을까요? 저는 충분히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올라온 거래일수만 생각하지만 작년 11월 달, 12월 달로 돌아가 보면 조선주 참 왜 이렇게 안 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순서는 다시 온다. 이고 순서가 올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뭐 잠수함 관련한 MRO도 있겠지만 결국 수주 잔고랑 수주 선종이 미국이 여러 가지 하는 그 프로젝트들 중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끼고 가려는 모습들이 저는 많이 보이고 있어서 조선주들은 속도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한번 모아갈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왜 고점 못 들어요? 다시 신고가 안 가나요? 이렇게 조급함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조금 느긋한 시선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방산 좀 묶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앞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오늘 잘 가는 쪽 그 요인들은 앞서서 살짝 저희가 힌트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조선과 방산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거든요. K조선 뭐 상생금융도 있고요. 방산도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쪽에 대한 메리트 봐도 괜찮을지 점검 한번 해주세요. 오늘만 놓고 보면은 지금 캐나다 핵잠수함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저는 90% 이상 그것을 따낸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독일이 뭐 설계만 해가지고 아무런 기술력이 없이 그것을 따낼 수 있을까? 거기에 파생돼서 뭐 방산 쪽, 오늘 방산 쪽은 그런데 아직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조선 쪽이 워낙 강한 테마가 지금 붙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 수급이 일부 빠져나간 거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오늘 위성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는 좀 쉬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 본다면 조선주하고 방산하고 지금의 움직임은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급적인 역할로서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당분간 저는 그래도 조선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되기까지 조선 쪽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수함 보시면 그럼 하나오션에 한정해서 보는 게 맞다로 정리할까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션 언급도 했으니까 저는 뭐 그냥 답을 줬잖아요. 이쪽 주축으로 봐라. 그게 저의 정답입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더 주가에 녹아들 수 있을지 이 점도 저희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저희가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 포인트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분위기 전환점인지 알테오젠 쇼크가 끝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는 분위기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을지 먼저 오늘 지금 상승률 상위에 삼천당제약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만 키워드 이슈 있는 쪽에 대한 시장 반응 뜨거워질 수 있는지 이 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호재를 제약바이오가 받아들일 준비 오늘 기점으로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 봐주세요. 네.
일단은 봐도 된다가 결론이기는 한데 결국 알테오젠이 이거는 잘못한 거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누구 하나의 잘못보다는 오판한 거. 오판했을 때 그렇다면 알테오젠의 밸류는 가치가 조금 우리가 생각보다 좀 늦게 갈 뿐이지 막 훼손된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반등폭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저께 나왔던 PC 이런 이 지수, 이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안정되면서 2차 전지가 앞단에서 먼저 좀 수급이 붙었다면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또 바이오일 거고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실적에 대해서 삼천단제 비롯해서 각종 호재를 비롯해서 만발한 또 이 기술 이전도 또 2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저는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한미약품 비롯해서 삼천단이 워낙 많이 올랐지만은 일단 호재가 있는 종목, 에로 관련된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가능하다. 대신에 매력을 두고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장기간 이렇게 상승폭은 쉽게 보여주질 않고 진폭이 굉장히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습니다. 콕 집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이 요즘 핫한 종목을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에서 원픽을 가져와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도 된다, 매수 매력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주인공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 원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디까지 볼지 궁금합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밸류를 다시 재평가를 해서 낮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욕심이 좀 커서 확대 해석을 한 부분을 다소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주가의 여실히 단 하루의 조정으로 좀 많이 보여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스피로 이전하고 나서 붙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가격적으로 보면 사실 35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더 사고 싶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최소 손절가는 35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48만 원을 목표가를 드렸는데 이 48만 원이 사실 하락하기 직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4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더 좋은 계약 혹은 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50만 원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어제 공매도 환매 때문에 하루 반짝 움직인 거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들이 오늘 여실히 좀 보여지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2차 전지가 약세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하다면 그때는 알테오젠을 쫓아가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며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37만 원에서 38만 5천 원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더 나올 수 있겠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워낙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AS 짧게만 본부장님 부탁드려볼게요. ST팜 저희가 지난 11월에 받아본 종목인데 오늘 공급 계약건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12% 전후까지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자, 분위기 전환으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ST팜에 대한 논리 좀 변경된 거 있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목표가를 달성을 할 때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달성을 하면 목표가를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고 없으신 분들도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 랭킹 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 천스타까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저희와 기대는 해주시죠.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